이 신발 이전 모델보다 딱 하나 빼고 다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리뷰하는 너런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그래도 여전히 스포츠계 1인자 나이키입니다. 이 나이키에서 맥스 쿠션으로 나온 신발, 바로 줌 인빈시블 3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제품을 봤든 내돈내산이든 어차피 모든 리뷰는 100% 제 견해입니다. 자,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있어요? 물놀이! 뭔 소리야? 자동차 세차.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나이키 치고도 좀 공간감이 좀 있습니다. 발볼이 페가수스 같은 것보다는 더 넉넉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래도 이 발등이 좀 낮아서 불편해서 반업을 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정 사이즈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절대 반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퍼입니다. 어퍼는 니트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니트랑 메쉬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두 제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키에서는 이 제품을 플라이 니트라고 하는데 완전 니트 느낌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혀는 우선 상당히 두껍습니다. 안에 돌아가지 않게 밴딩 처리 이런 게 전혀 없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특히 이렇게 두꺼운 혀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혀가 푹신하고 힐 패딩도 안에 푹신푹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맥스 쿠셔닝하답게 패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힐 카운터 단단합니다. 확실히 발을 안정감 있게 잘 잡아줍니다. 특히 쿠셔너 뿐만 아니라 초보일수록 이렇게 힐컵이 단단한 게 발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고 벗기 편하게 풀탭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약간 테이핑으로 스트럭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전 1이랑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서포트를 준다고 플라스틱 소재를 해놨습니다. 바깥쪽이랑 안쪽에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너무 플라스틱이 이쪽에 잡아주면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1, 2 같은 경우는 살짝 불편함이 있었는데, 3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테이핑으로 얇게 되어 있는데, 만져보면 여기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빼고도 이렇게 좌우 안쪽과 바깥쪽을 잘 잡아줍니다. 다만 이 신발의 어퍼에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힐입니다. 힐 카운트는 단단한데 이 힐의 높이가 좀 낮습니다. 일반 신발이 좀 더 높은데, 낮다 보니까 신었을 때 이 발목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좌우로는 잘 잡아주지만 위로 자꾸만 힐 슬립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락을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 신발은 끈 구멍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끈 구멍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확실히 더 밀착하게 해야 되는데, 끈 구멍이 일반 신발보다 하나가 적기 때문에 이전 칸에서 레이스 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 신발 조금 힐을 좀 더 높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레이스 락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을 하나를 더 뚫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어퍼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midsole입니다. midsole은 줌엑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줌엑스는 바로 페바 소재이죠. 업계에서 최강으로 알려진 페바 소재인데, 이제는 더 이상 최강은 아닙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이제 페바 소재에서 ATPU, 알리파텍 TPU 미드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줌엑스
페버 소재라고 하면 업계에서는 알아줍니다. 그런 줌X가 전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힐이 40, 앞쪽이 31입니다. 즉 9mm 힐 드롭을 가진 신발입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뒤에가 36.6이었는데 확실히 40으로 풀로 채우면서 쿠션감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힐 쿠션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앞쪽 쿠션은 좀 뭐랄까 맥스 쿠셔닝 하답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힐은 40으로 풀로 채웠지만 앞쪽은 31이기 때문에 요즘 신발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맥스 쿠셔너가 40뿐만 아니라 지금 45, 47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45, 47이면은 앞쪽은 최소 35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 신발은 앞쪽이 3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요즘 나오는 신발에 비해서는 앞쪽 쿠션이 좀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신발의 쿠션은 맥스 쿠셔닝 하답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신발의 지오메트리는 락커는 아닙니다. 앞쪽이 어느 정도 뻣뻣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토우 스프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락커 지오메트리를 가지려면 앞쪽 토우 스프링이 높은 상태에서 이 포풋이 뻣뻣해야 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앞쪽이 뻣뻣하지만 사실 토우 스프링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락커 느낌은 특히 들지 않았습니다. 딱 맥스 쿠셔닝 하답게 그냥 느린 페이스에서 편했고 특히 힐 스트라이크 할 때 상당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미드풋을 하게 된다면 미드풋 반발력은 나쁘지는 않지만 힐의 무거움이 오히려 단점이 되었던 신발인 것 같습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전 1, 2랑 크게 변한 점은 없습니다. 살짝 모양이 변하긴 했는데 그냥 무난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게 빗길에서 좀 미끄러웠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빗길에는 테스트 해보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아웃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발의 무게 255 사이즈 기준 251g이었습니다. 맥스 쿠셔닝화 치고는 무게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45mm까지 올라가는 이런 맥스 쿠셔닝화가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 가벼운 건 아닙니다. 딱 그냥 40mm 두께에서 오는 맥스 쿠셔닝화 치고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출시된 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고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요즘에 워낙 좋은 신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딱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평합니다. 이 신발 저는 추천합니다. 이 신발을 추천하는 이유는 맥스 쿠셔닝화로서 기본적인 것을 잘 갖췄기 때문입니다. 물론 힐 슬립이라는 약간 좀 단점이 있긴 있지만 레이싱 용도로 나오지 않은 만큼 조깅용, 리커버를 신기에는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신발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지만 이 신발이 이제 단종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빈시블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종되기 때문에 지금 아울렛에서 10만원 초반대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신발이 정가 21만원짜리입니다. 21만원이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가 있지만 10만원 초반대면 저는 이 신발을 강력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아울렛에서 혹시 본다면 본인 사이즈가 있다면 저는 이 신발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빠른 용도는 아니지만 일반 조깅 용도로 느린 페이스로 신기에도 좋고 초보 러너가 첫 입문용으로도 신기에 좋습니다. 다만 이 힐 슬립에 민감한 분이시라면 추천하지 않지만 웬만한 분들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맥스 쿠셔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맥스 쿠셔너는 어떤 신발인가요?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도 아울렛에서 쏠쏠하게 구입할 만했는데 단종된다니 좀 아쉽네. 아쉬워.